2009년 5월 미국 버먼트주. Wow, what a beautiful place. So glad I'm here. 호숫가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혹된 한 남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호수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What the? What is that? 수면 위로 무언가가 포착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괴물이었다. 2009년 한 남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동영상이 촬영된 곳은 미국 뉴욕주와 버몬트주를 거쳐 캐나다 퀘벡주까지 이어진 커다란 호수. 이 호수는 과거 이곳을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탐험가 사뮤엘 드 샹플랭의 이름을 따 샹플랭 호수라 불리다가 현재는 미국식 발음인 챔플레인 호수라 불리는 곳인데 2009년 5월 휴가를 맞아 이곳을 찾은 에릭 올센이 아름다운 호수의 풍경을 촬영하던 중 What the? What is that? 호수를 유유히 헤엄치는 괴 생명체를 포착해 찍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This is Champ, isn't it? Yeah, you're right. This is definitely Champ. 사람들은 동영상에 찍힌 괴 생명체가 틀림없는 챔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챔플레인 호수에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중괴물 내시처럼 수중괴물 챔프가 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왔었다. 그 논란은 처음 이 호수를 발견했던 16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an't believe my eyes. It's so beautiful. 1609년 7월 챔플레인 호수를 발견한 사뮤엘 드 샹플랭. 그런데 샹플랭은 지역 아메리칸 원주민인 아베나 킨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Sir, Beneki here say there is a monster in the lake. A monster. Tato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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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 호수에 산다고 전해지는 타토스콕이라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베나 킨들에 따르면 이 괴물은 챔플레인 호수에서 만년 이상 살아왔으며 길이는 무려 6m에 몸은 뱀처럼 머리는 말처럼 생겼는데 매우 날카로운 두 줄의 치아를 가진 주둥이는 약 76cm에 달하고 칼로도 뚫지 못하는 은회색 비늘로 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You must be joking. Something like that can only exist in legend. 하지만 그는 그 괴물 이야기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Oh my god, what on earth is that? 샹플랭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한 괴 생명체를 목격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괴물이 아베나 킨들의 전설 속 괴물의 모습과 흡사했고 이에 그 괴물이 실제로 호수에 산다고 생각한 샹플랭은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 아베나 킨들의 전설과 자신의 목격담을 기록으로 남겼고 샹플랭이 남긴 이 기록은 훗날 버몬트주에 실리며 괴물 타토스콕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퍼진다. 그리고 이후 타토스콕은 호수의 이름을 따 챔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목격담은 계속된다. 1870년대 호수를 지나던 증기선들이 긴 목을 가진 괴 생명체를 보았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심지어 Look, Barnum is offering money for Champ. Really? Yeah, he'll pay $50,000 if you bring him the monster. 50 grand. Are you serious? 1873년 미국에서 유명 서커스단을 운영하던 엔터테이너이자 쇼맨인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 챔프에 $50,000의 현상금까지 내건다. 수색 전문가들까지 동원되어 챔프를 찾아 나서는데 호수 이곳저곳에 나타났다는 목격담만 이어질 뿐 누구도 챔프를 포획하지는 못한다. I'm starting to wonder if it really exists or not. Yeah, me too. How come no one has found it yet? It might not be real. 이에 챔프의 존재 유무에 대해 논란이 일게 되는데 그렇다면 전설의 괴물 챔프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But there is no monster. I'm pretty sure it's some kind of fish. 일각에서는 호수에 괴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류를 괴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제시한 첫 번째 추정은 챔프가 철갑상어라는 것인데 철갑상어는 보통 1.5m에서 1.8m 정도로 자라는 민물고기로 간혹 그 2배 크기까지 자라기도 한다. 실제로 챔플레인 호수에는 멸종위기종인 이 철갑상어가 살고 있으며 과거 샹플랭의 전월에 기록된 단단한 은회색빛 비늘이 챔프가 철갑상어인 증거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추정은 챔프가 오피시, 즉 산갈치라는 것이다. 산갈치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등지에 널리 분포한 심해성 어류로 최대 20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챔프의 거대한 부리와 용을 닮은 기다란 몸이 산갈치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챔프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착시나 자연현상으로 인한 착각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호수에 떠다니는 통나무나 나뭇가지가 햇빛을 받아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보였을 수 있으며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헤엄치듯 호수에서 목격된 거대한 물보라들은 빛과 바람 등 단순한 자연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챔프에 대한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1977년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산드라 만시가 챔플레인 호수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던 중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괴 생명체의 모습을 포착해 공개한다. 이 사진은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 가장 선명하게 챔프의 모습이 포착돼 있었는데 사진에 찍힌 괴 생명체의 모습이 그동안 제기되었던 철갑상어나 산갈치라고 보기에는 힘들었고 이에 다시 한번 챔프의 존재가 도마 위에 오른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다. After studying the photo taken by Mrs. Mansi, I've concluded that Champ is a Basilosaurus, an extinct prehistoric whale. 챔프가 고대에 멸종한 원시고래 바실로사우루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챔프의 목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은 사실 꼬리로 전체적인 모습이 신생대에 멸종한 거대 원시고래 바실로사우루스와 가깝다고 주장했는데
즉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바실로사우루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거나 그 후예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There is zero possibility of Champ being a Basilosaurus. 하나의 동물종이 오랫동안 멸종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려면 개체수가 최소한 500마리는 되어야 하는데 챔프는 동시에 다수가 목격된 적이 없고 사체가 발견된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여러 추측만 제기될 뿐 끝내 챔프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챔프를 보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으며 이에 챔프에게 벨루아 아쿠아티카 챔플레이네시스라는 학명이 붙게 되고 이 미지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까지 제정된다. 심지어 챔플레인 호수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뉴욕 포토엘리 마을은 거대한 챔프 모형을 세운 뒤 매년 8월 첫 번째 토요일을 챔프데이로 지정해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버몬트주의 유일한 마이너리그 팀인 버몬트 레이크 몬스터에서는 챔프를 팀 마스코트로 삼기까지 한다. 그렇게 미국판 내시가 된 챔프. 2003년에는 챔프를 추적하던 한 방송사에 의해 호수에서 기이한 소리가 포착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이 소리를 분석한 결과 벨루가 고래나 돌고래의 소리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지만 챔플레인 호수에는 이 고래들이 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챔프의 소리가 아니냐며 화제가 되었고 2009년 이 호수에서 찍은 괴 생명체의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챔프는 다시 한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챔플레인 호수에서 목격되는 정체불명의 괴물 챔프. 과연 챔프라는 괴물은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 그 존재의 유무를 따라 지금은 그 지역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고마운 괴물이라고 한다. 미국의 유명 방송사 카메라맨인 호세 에스카미아는 뉴멕시코의 대자연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What the heck is this? Oh my god, what is this? 그는 괴이한 생명체가 화면에 찍힌 것을 발견했다. Is it the bug or the bird? I don't know. I mean, it is, and it isn't. 호세 에스카미아가 찍은 영상을 본 사람들은 영상에 찍힌 기이한 생명체가 아주 작은 새나 벌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괴 생명체는 호주의 거대한 지하 동굴에서도 촬영됐고 패러글라이딩 연습을 하던 사람들의 카메라에도 찍혔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방송 도중에 화면에 포착되는가 하면 괴 생명체는 일본, 한국 등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불과 몇 센티미터에서 수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 초속 3에서 4km에 달하는 엄청난 비행 속도. 그의 생명체는 사람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영상을 판독한 생물학자들은 인류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라고 판단했는데, 미스터리한 존재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그의 생명체가 막대기같이 생겼다 하여 막대라는 의미로 로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막대 모양의 그의 생명체 로드. 로드를 연구한 사람들은 로드의 불가사의한 특징들을 밝혔는데, 첫째, 로드는 새나 곤충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개짓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기 중에 발사된 총알이 회전하며 날아가듯 몸통을 회전하면서 비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로드의 이동 속도는 초속 3에서 4km,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인데, 생물학적으로 로드가 이만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근육을 가지기는 불가능하여 생명체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로드의 외형은 나무 막대처럼 보이지만 이동할 때는 마치 뾰족한 창이나 화살기, 물속에서 오징어가 헤엄치는 듯한 형태로 바뀌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생명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라는 것이다. 넷째, 로드는 초속 3에서 4km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90도로 꺾어서 급회전하는 등 중력이나 관성 등 어떠한 힘의 영향도 받지 않는데, 이는 로드가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특이한 비행을 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접한 학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는 로드를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괴 생명체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괴이한 생명체 로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처음 로드가 목격된 후 각 나라에서 접수된 로드 목격 사례는 무려 1000여 건. 로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로드는 특별한 존재로 부각됐다. 그러자 로드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했는데, Roads are a new life form of aliens. UFO 연구가 존 브로는 로드가 새로운 형태의 외계 생명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계 생명체는 눈이 커다란 인간과 흡사한 외형이지만, 막대기 모양의 로드는 분명 새로운 형태의 외계 생명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주장의 근거로 로드가 처음 발견된 장소를 들었는데, 로드를 처음 발견한 장소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로스웰이었다. 로스웰은 1947년 외계 비행체가 추락해 외계인 사체가 발견됐다고 논란을 빚은 장소로, 처음 로스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로스웰에 외계 생명체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기밀 문서가 유출되고, 관계자가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로스웰은 외계 생명체의 출몰지로 여겨지게 됐다. 그런데 바로 그 외계 생명체의 출몰지에서 로드가 최초로 발견되자 학자는 로드 역시 외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Roads are a new life form of aliens. Aliens? It's an insect spy. 또 다른 학자들은 로드가 스파이 곤충이라고 주장했다. 스파이 곤충이라 사이보그 곤충에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장착하여 세계 곳곳에 침투시켜 감시하는 일종의 스파이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 국방부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곤충 프로젝트를 통해 아주 작은 곤충부터 새 모형의 비행체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 후 미국의 반전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잠자리 스파이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주장학자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찰을 하기 위해 화염에 휩싸인 9.11 현장에서도 로드가 모습을 드러냈고, 세계인을 감시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Really? They've been used for watching people? Oh my god. 그 후 로드에 대한 논란이자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그러자 Alien creatures? Insect spies? They're all lying. 일각에서는 로드에 대해 제기된 모든 주장에 반박했다. 로드는 단지 날파리나 나방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날벌레에 불과하며, 카메라에 찍히면 잔상 때문에 로드가 마치 새로운 생명체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카메라 조작으로도 로드를 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적합한 장비와 조명을 갖춘 상태에서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여 날벌레의 날개짓을 찍으며 로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드가 잔상에 불과하다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근거로 들었다. I have hard evidence that roots are fixed images. It's the fact that they're only visible to cameras. 로드는 촬영된 화면이 아닌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포착된 로드는 육안으로 목격된 것이 아닌 카메라에 찍힌 화면으로만 확인됐던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개된 로드의 영상 자료들은 카메라에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정상적인 셔터 속도로 촬영된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로드가 잔상 효과라는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로드에 대한 논란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학계에서조차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골머리를 앓게 됐다. 그러던 1997년 미국 생물학협회는 정체불명의 괴생명체 로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로드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Did you come to a conclusion? Well, rods have wings. We have conclusive evidence that they are creatures. 로드에 날개가 있고 몸통을 구부렸다가 펼쳐서 이동을 한다는 점을 들어 로드가 생명체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But we can't come to any conclusion unless we research it. 로드가 촬영된 화면에만 잡힐 뿐 채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출몰하고 있는 로드. 과연 로드의 정체는 무엇일까? 누군가의 단순한 조작일까? 아니면 외계 생명체이거나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 탄생한 스파이 도구일까? 괴생명체 로드. 로드는 현재 미확인 비행물체인 UFO와 신의 지문이라 불리는 미스터리 서클의 뒤를 잇는 미지의 존재로 떠올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07년 5월) 러시아의 한 사이트에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온다. 그런데 Что это такое?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 ничего подобного в жизни. Я тоже.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родлив. Что это?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괴생물체였다.
이 생물체가 발견된 곳은 아프리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 위치한 라토마 해변이었다. Дорогой, что это? Похоже на какую-то насыпь. О чем ты говоришь? О боже, что это? 이를 발견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여행을 온 부부였는데 생물체는 이미 폐사해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크기는 높이 2m, 길이 10m에 달해 마치 불룩 솟은 언덕처럼 보일 정도였다. 또한 무게는 무려 30톤에 육박했는데 Может, это кит? Он умер, его прибило на берег. Ты уверена? Нет. Он выглядит слишком странно для кита. 부부는 처음엔 이 생물체가 고래라고 생각했지만 고래라고 보기엔 그 생김새가 무척 기이했다. 이 생물체는 거대한 입과 4개의 발 그리고 긴 꼬리를 갖고 있었으며 표면은 단단하면서도 울퉁불퉁한 황토색 가죽으로 뒤덮여 있었고 등 쪽에는 수십 개의 결이 나 있는 등 난생 처음 보는 생김새를 갖고 있었는데 Мне надо его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부부는 곧바로 생물체의 사진을 찍은 뒤 Я нашел это на пляже в Гвинее. Как думаете, что это такое? 이 사진을 러시아의 한 사이트에 올렸고 이것이 곧 화제가 된 것이다. Что же это такое? Понятия не имею. Может, это какое-то новое существо, о котором мы не знали?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물체의 등장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렇듯 도저히 그 정체를 설명할 수 없는 생물체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종종 목격되어 왔었다. 1925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스에서 돌고래 같은 몸체에 오리같이 커다란 부리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진 생물체가 발견되는가 하면 2006년 러시아 살린 섬에서는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머리에 기다란 털을 지닌 생물체가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끝내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바닷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에 사람들은 기니 해변에서 발견된 생명체가 마치 괴물처럼 추하게 생겼다는 점에서 어글리 몬스터라고 부르며 그 정체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제기한다. The ugly remains of the sea monster that everyone is talking about is actually the remains of a giant octopus. 일부 학자들은 어글리 몬스터가 문어의 사체라고 주장했는데 학자들은 과거에 발견됐던 세인트 어거스틴 괴물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세인트 어거스틴 괴물은 1896년 미국 플로리다의 세인트 어거스틴 해변에 떠내려왔던 거대 생물체로 기록에 따르면 높이 1.6m, 너비 2m, 그리고 길이는 6m에 달했으며 무게는 무려 20톤에 육박했다고 한다. 심지어 발견된 사체는 생물체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으로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이 생물체의 전체 길이가 60m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 엄청난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훗날 바다 무척추 동물 전문가인
예일대학교 베릴 박사의 조사 결과 이는 심해에 사는 거대 문어로 밝혀졌고, 이를 근거로 어글리 몬스터 역시 문어의 사체가 아니겠냐고 주장한 것이다. No, doesn't look like an octopus to me. Maybe it's some sort of legendary monster, like a kraken? A kraken? Or it could be some kind of deep sea creature like a megamouth shark or something. 그 외에도 어글리 몬스터가 노르웨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바다 괴물 크라켄이라는 설. 1976년 하와이 해군함의 닻에 걸리면서 최초로 발견된 메가마우스 상어처럼 몇천 미터의 깊은 수심에 사는 심해어의 일종이라는 설. You're kidding, right? Hey, look right here. There's some sort of UFO. A UFO? Really? 심지어 어글리 몬스터를 찍은 사진에 마치 UFO로 보이는 물체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외계 생물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제기되는데, 하지만 이런 다양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어글리 몬스터의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러던 2008년 Surely there's gotta be something that can help me identify the ugly sea monster. Wait a second.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의 고 생물학자 데런 네이시는 과거 바다에서 발견됐던 거대 생물체에 대해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사례를 보게 된다. 1988년 영국 영인 버뮤다 제도에서 탐험가 테디 터커에 의해 이상한 생물체가 발견됐는데, 당시 테디 터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생물체의 표면은 흰색으로 마치 젖은 털실을 만지는 느낌이었으며 그 안은 벌집처럼 생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Is this for real? Is this the clue I've been looking for? 데런 네이시는 그 사례를 살펴보던 중 뜻밖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고, 얼마 후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데, I believe the ugly sea monster that was the talk of the town last year is nothing but the remains of a dead humpback whale. 어글리 몬스터가 혹등고래의 사체라는 것이다. 북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혹등고래는 그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할 만큼 거대한 크기의 고래인데, Really? The Bermuda blob was nothing but a large mass of whale collagen? Could this be the clue I've been looking for? 과거 버뮤다 제도에서 발견된 생물체의 사례를 조사하던 그는 당시 메릴랜드 대학교의 해양학자 유지니 클라크가 이 생물체의 조직 일부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콜라겐, 즉 고래의 지방층으로 밝혀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근거로 어글리 몬스터 역시 고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고래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고, 폐사한 고래가 바다 위를 떠도는 과정에서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면 무거운 뼈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채 단단한 가죽과 콜라겐 조직으로 이루어진 지방층만 해안가로 떠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To be more specific, a dead humpback whale was washed ashore with a layer of fat still on its skin. But why, out of everything else, would it be a humpback whale?
데런 네이시는 어글리 몬스터의 표면에 나 있는 결을 결정적인 증거로 들었는데 어글리 몬스터의 등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 배로, 즉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뒤집어진 자세이며 배에 세로로 나 있는 수십 개의 결이 바로 혹등고래의 배 모양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The ugly sea monster has 4 legs. You're telling me that humpback whales have legs too?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글리 몬스터를 혹등고래의 사체로 보기엔 여전히 무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어글리 몬스터의 몸체에는 마치 다리처럼 보이는 4개의 돌출된 부분이 달려 있었는데 만약 이것이 혹등고래의 지느러미가 변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느러미는 2개뿐이기 때문에 도저히 4개의 다리가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The mystery will be solved if I can run some tissue sample tests. This is my plea to the Guinean government. My official request for some tissue samples of the ugly monster. 그러자 데런 네이시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기니 정부 측에 어글리 몬스터의 조직 샘플을 의뢰한다. 그런데 Really? The remains are gone? All of it? 뜻밖에도 이미 주민들이 그 사체를 소각한 상태였다. 어글리 몬스터가 흉측한 생김새를 가졌기 때문에 마을에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이런 이유로 안타깝게도 어글리 몬스터에 대해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까지 그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글리 몬스터.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렇듯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물체가 발견되고 있으며 학자들은 바다가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기 때문에 아직 심해 미지의 생명체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